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2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얼마 많지 않아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따 또 한번 어제처럼 다른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알고 지내는 분한테 갑자기 톡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부동산님은 청약 안 하셨어요? 뭐요? 그랬더니 당산이요. 그러길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미계약 난 것들 요번에 뭐 하나보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죠. 소위 말하는 줍줍이죠. 예. 아파트 청약하고 당첨자 정하고 나서 이제 보통 예비 당첨까지 뽑고요. 예당에서 그래도 이제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그 물량들을 예전에는 견본주택에서 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들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따로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어제 청약을 했나 본데 그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격.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고, 청약 통장 1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하는 기준도 있고 해서, 청약 통장 활용해서 분양받으려는 분들이 많죠. 이유는 왜예요? 요새 일반 분양가를 HUG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주변에 거래되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신규 분양가들이 좀 먹을 게 있다. 소위 말하는 좀 싸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분양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투기가해지구 내에서 이제 청약 가점제 100%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30평대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가 적용이 되면서 어지간해서는 과거에는 추첨제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추첨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진짜 분양받기가 힘들어졌죠. 가점이 높은 사람 아니고서는 특별공급 자격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 힘들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청약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줍줍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저한테 톡 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동산님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더 할 능력이 없어요. 정확히는 이제 제가 사실 계약금이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약금 낼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약이든 뭐든 부동산을 더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이거 당첨만 되면 피가 3억이라던데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올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먹을 게 있게 나왔다. 뭐 실제 피가 3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 정도 형성될 수 있을 만큼 분양가 싸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당첨만 되면 로또죠. 어제 기사 보니까 미사역의 주상복합 하나 도양 8억 원 이제 분양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이제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나왔던 로또, 분양 아파트 중에서 최고 로또일 거다. 이제 기사 그런 식으로 쓰여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최고치 기대감이 높았던 로또가 얼마 전에 이제 분양했던 개포 8단지 DH자의 개포였는데, 거기는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대출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대출 어렵고 이래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만 청약을 했기 때문에 역대급 경쟁률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들,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올, 미사역 동탄 8억 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역대급, 10만 청약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9억 원 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튼 온갖 통장들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진짜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 청약이 일종의 투자라고 사실 보기도 어렵죠. 일단 당첨되면 프리미엄 이렇게 높게 붙으면 먹는 게 있으니까 간다. 이런 마인드로 그런 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저도 맨날 이 분양 좋아요, 먹을 거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아무튼 8개 미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었거든요. 원래 154개인가? 예, 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막 아주 큰 단지는 아니었어요. 한 8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 분양은 150개, 154개인가 있었고 그 중에서 8개의 미계약 부분을 이제 이렇게 줍줍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견본주택에서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번호표 나눠주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사람들 가서 추첨하기도 해서 보통 뭐 1000명, 1500명 뭐 견본주택에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풀어버리니까 8개 모집하는데 22,400명이 몰렸대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능해. 언론에서 이렇게 홍보해주죠. 그래서 경쟁률이 3,500대 1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평균 경쟁률 2,804대 1이었고 최대 경쟁률 경쟁 높았던 84타입이 3,553대 1이 나왔나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도 분양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고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역시 청약이 기회고 구멍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한은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청정 보유세 완급 조절하나 청와대 보유세 손댈 만큼 위기 상황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보유세 개편안 개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서 세제 중에서 보유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부담,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 이런 방안에 대한 개편안을 6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이틀, 2, 3일 있다가 이제 좀 약간 다른 스탠스의 기사가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좀 보입니다. 보유세 완급 조절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되게 급등하고 계속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수를 계속 둘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자, 급등 지역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거죠. 상승률 자체가 꺾였거나 또는 이제 하락 반전하거나 호가가 낮아지거나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재건축 이슈들이 많았던 인기 지역들, 뭐 이런 지역에 약간 좀 가라앉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급등했던 인기 지역들, 특히 강남 4구라든가 양천구 같은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부터 이제 살짝 움츠러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고강도 처방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카드를, 보유세 관련된 센 카드를 낼 수도 있었지만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보유세 세제를 좀 검토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예, 뭐 이제 그런 의견이고, 청와대가 보유세 손댈 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취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 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지만, 이제 관에서, 국토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좀 보면, 기사에서 그 부분이 좀 잘 얘기가 나와 있길래 좀 한번 볼게요. 자,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경제총괄부서인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도 연초에 불붙었던 급등세가 진정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뭐 특히 이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근데 그러나 이제 서울도 급등 지역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리스크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고,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장기 안정 추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 다시 또 들쑤석거리면서 올라갈 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시장 상향을 보고 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꾸 얘기했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2, 3월달 거래량에 비해서 4월달에 급감했고, 뭐 5월도 지금 상황 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또는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매매가 1, 2, 3월로 당겨지면서 이 급감한 측면이 큰 거지. 지금 뭐 거래가 이렇게 줄어든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1, 2, 3월 달에 올해 내내 그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될 물량들을 좀 땡겨서 쓴 거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래서 좀 그때가 특이하게 많았던 거지.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서 매도 호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매수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가격이 문제인 거지. 다시 말해서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그 갭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이 격차가 줄어들면이라는 건 매수가 쫓아 올라가든 아니면 매도가 시장 가격에 맞춰서 가격을 내치든 그 갭이 붙기 시작하면 다시 거래량 자체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안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이냐. 막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면, 가격 급등의 여지가 많이 있고 그랬다고 하면 좀 강한 카드를 쓸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급한 불은 끈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보유세 인상보다는 중장기적인 단계적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정책당국이 직접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며 일단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자, 아무튼 보유세를 올리긴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급격하게는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제 발빼기 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중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공청회 그냥 여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월 중에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는 다른 얘기들 좀 해볼게요. 자, 6월 서울서 1만 가구 분양에 나선다. 전국은 4만 가구 나선다는 얘기인데요. 5월달에 원래 좋은 분양이 많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예, 많이 밀렸어요. 왜 밀렸느냐? 청약 관련된 제도들 많이 개편되고, 얼마 전까지도 부동산 뉴스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내용 있죠. 예.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면 분양 대행사가 건축 면허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갖추지 못하고 있던, 분양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고, 나자빠졌다는 표현이 조금 안 맞나요?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을 거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준비된 데들부터 이제 하나씩 조금 밀려가지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려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이 분양 단지들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에서, 원래 올 봄에도 한번 했었죠. 예, 3월달, 4월달 올 봄에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들을 해서 제가 부동산 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얘기한 적 있었는데, 한번 조금 또 이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6월달에 분양에 나선 단지들 어디 있느냐. 자, 일단 레미안 서초 우성 1차 아파트가 6월에 나오나 봅니다. 여기도 얘기했었던 단지긴 합니다. 이 인근에 우성 2차, 3차 아파트, 레미안 STG S. 예, 입주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분양했고, 지금 요번에 입주 다 2개 단지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독수리 오영제 5인방 중에서 2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성 아파트 중에서는, 레미안 서초우성 1차가 가장 대단지고 위치도 큼직하니 좋고 내부 반듯하니 좋고 해요. 여기 지금 일반 분양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물량도 나올 게 있고요. 올 하반기엔 요 맞은편에 무지개 아파트도 분양 나올 거죠. 그리고 제 기사에서 읽진 않았지만 무지개 아파트 옆에, 그러니까 우성 2차, 3차 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는 신동 아파트도 얼마 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으니까 이주계획 세우고 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GS 무지개 분양하면 이제 거기는 대림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아크로로 달고 나오겠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레미안 서초우성 1차도 분양 나올 거고요. 분양가는 먹을 거 있게끔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또 어디냐, 청량리 4구역. 예, 청량리 4구역 아파트 이름이 정해졌나봐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다시 L65. 예, 이름이 65층, 최고 65층이라고 해서 L은 롯데 L이겠죠. 스카이도 붙었고, L6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일반 분양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예, 1250
몇 개더라? 예. 거의 1300개 됩니다. 예. 원래 세대수가 1397세대 이 정도로 알았는데 좀 늘어난 건지 1425가구로 구성되고요. 최고 65층 5개 동. 아파트가 4개 동에 상업시설,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시설, 복합시설이 아마 1개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425가구로 구성되는데 일반 분양이 1253가구다. 1425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253개란 얘기는 뭐예요? 예. 조합원들이 얼마 안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65층짜리 건물 중에서 한 조합원들이 고층, 50층 이상의 일부 가져가고 남는 물량들 일만 낸다고 하니까 40, 50층 물량들도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얄층, 소위 말하는 이 동네 바로 전농답 심리 뉴타운 있고, 그 다음에 청량역 북측으로는 청량리 재개발구역들, 재개발구역들, 이렇게 뭐 하는 데들 많이 있고 한데, 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옛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뭐, 눈여겨보실 만한 단지다, 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6월 달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장인 뉴타운. 재작년에 장이 뉴타운 분양이 있었죠. 장이 1단지, 그러니까 장이 1구역, 장이 5구역 2개 분양하고, 장위에서는 제일 빨리 분양했던 게 장이 2구역이 작년에 입주했죠. 예, 장이 2구역 입주했고, 그 다음 1구역, 5구역이 지금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좀 규모 있게 들어가는, 예, 메인 블럭 중에 2개였는데, 이제 세 번째 주자가 장이 7구역이네요. 예. 꾸미숲 아이파크, 예, 단지도 커요. 1711가구, 일반 분양이 한 844개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이 2구역이 북서울 꿈의 숲 하늘채인가 코롱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 바로 옆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숲 가기도 좋고, 예, 그래서 여기도 일반 분양 나온다는 거. 예, 뭐 장이는 앞으로 분양 줄줄이 나올 거죠. 장이 4구역도 좋고요. 예, 그다음 뭐 장이 10구역 대우도 좋고요. 장이 6구역 조금 시간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장이 뉴타운 하면 장이 4구역, 6구역이 간판일 만큼 되게 좋은 데였는데 이런 데들도 곧이어 물량들이 나올 거라서. 예, 장이의 분양 물량들도 뭐 볼만합니다. 이제 그 이외의 구역들은 예, 뭐 김포라든가 예,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예, 서울 주요 분양 물량들 6월 달에 분양한다고 하는 주요 물량들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월 달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원래 어제 읽을까 했는데 어제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읽었습니다. 예, 구피생이님께서 예, 정리해주신 내용, 예,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것 좀 퍼가도 될까요? 해서 제 블로그에 퍼놨어요. 예, 그 내용 실제 어떤 식으로 거래들이 이루어졌고 1, 2, 3월 달에 예, 어떤 흐름이 읽히는지 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